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코로나19로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는 건 이제 습관으로 자리 잡은 듯 합니다. 틈나는 대로 손을 씻고 마스크에 장갑을 끼고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피부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건조하고 습하고 가렵고 뾰루지에 여드름이 심해진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요즘 전화 연결로 인사를 드립니다. 원장님도 잘 실천하고 계시죠? 네, 저도 병원하고 집 말고는 거의 지금 외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우선 손 씻기부터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수시로 틈날 때마다 씻는 게 요즘 일상입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건 안심이 되고 좋은데요. 문제는 저도 그런데 손이 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실제로 그 주부습진이라고 아시죠? 네. 그 물과 세제를 좀 많이 쓰는 경우에 악화되는 손습진이잖아요. 그래서 주부습진이요? 설거지를 많이 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잘 생기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눈에 띄게 이 주부습진, 수부습진이 증가돼서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손이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거칠어지고 심한 경우에 이제 손끝이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을 씻자마자 크림을 바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바르기가 무섭게 또 씻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크림을 바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조해서 각질이 생긴 듯한 느낌이라는 말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씻는 것도 이제 자주 씻는 게 되지만 또 그에 따라서 손의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정말 많이 또 바르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비누 거품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바이러스를 이제 죽이는 어떤 창의 역할을 또 하지만 이 비누 거품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의 입장에서도 이 피부 장벽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방패 역할을 하는 보습제를 계속 발라줘야 돼요. 네. 그런데 너무 진하고 이제 끈적끈적한 보습제는 손을 계속해서 닦아낼 때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습제를 너무 끈적거리고 진한 것보다 가볍게 흡수되시는 것으로 선택을 하셔야 이 뭔가 각질이 두텁게 쌓이는 듯한 느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크림보다는 로션 타입이 좀 나을까요? 가볍다고 네. 한다면은. 네, 저희가 생활할 때는 아무래도 한 번 씻고 그냥 유지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손을 씻게 되기 때문에 네. 로션 타입으로 가볍게 발라주셔야 다음번 손을 씻을 때도 씻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주부습진 얘기를 하셨는데 습진이 생겼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실제로 이 손을 자주 씻다 보면요, 이 손의 장벽, 피부 장벽의 정상적인 분화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피부 장벽이 정상이었던 분들도 많이 손상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외부의 세균이라든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들이 우리 손이나 피부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의한 습진 또 알레르기성 습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지 않고 자연 건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닦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그 약간 좀 샤워를 이용하면 혹시 더 자극이 되실까 해서 자연적으로 그냥 말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증발을 이용해서 자연 건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은 손의 피부를 오히려 더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건조기로 말리는 것 어떤가요? 건조기로 말리시는 거는 괜찮고요. 예. 근데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말리시는 거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요즘은 장갑을 끼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다니다 보면 이것도 아무래도 좀 습한데요. 간지럽기도 네. 하고 어떻습니까? 네. 장갑도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걸까요? 실제로 저희가 그 사스라고 아시죠?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 사스 유행을 했을 때
싱가포르 의료진에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마스크나 글러브에 의해서 피부 발진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알아봤는데 실제로 장갑을 낀 의료진의 22%의 손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 사태처럼 이 개인 보호 용구를 오랫동안 착용하는 시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피부가 더 발진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글러브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을 완전히 건조시키고 난 후에 장갑을 끼는 것이 피부 발진을 줄이는 한 방법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장갑의 성분, 예를 들면 고무라든지 라텍스에 한 번 반응이 생기신 분들은 계속 재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장갑을 쓰는 대신에 그냥 손을 자주 씻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손을 코와 눈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방식으로 개인 보호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손의 상태가 좀 건조한 게 좋겠네요. 네. 그 습한 상태에서 글러브를 끼게 되면 글러브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그런 성분들이 그 습기를 통해서 우리 피부에 훨씬 더 잘 투과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저도 손을 너무 자주 씻다 보니까 습진으로 고생을 하는데요. 습진이 네. 있는 경우에 또 피부 연고를 발라줘야 되는 건가요? 처방을 받아서? 가려움이 일단 있으시다면 이제 처방을 받아서 바르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손의 피부는 사실 다른 얼굴이나 이런 피부에 비해서 좀 두꺼운 각질세포가 두꺼운 층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약한 피부 연고로는 잘 듣지 않고요. 중등도 이상의 이제 피부 연고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비누로 손을 씻는 게 중요한데 또 비누로 이렇게 손을 씻는 것 외에 어쩌면 더 자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세정제로 소독을 하는 겁니다. 세정제로 네. 인한 피부 자극은 어떨까요? 이 세정제 자체가 알코올, 에탄올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런 손소독제는 아주 필연적으로 손의 건조와 습진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좀 순하다는 걸 많이들 쓰시는데 이런 네. 것들도 피부 자극이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세정제 안에는 그런 어떤 그 균을 죽이는 알코올 그리고 에탄올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보습제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습제 성분 중에서도 이 피부 보습과 균을 죽이는 거를 동시에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염 예방과 손 보습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필수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입니다. 글리세린. 예. 네, 글리세린. 글리세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수분을 끌어당겨서 보습을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방부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대표적인 보습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손 소독제 뒤에 이제 성분을 확인을 했을 때 이 글리세린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 글리세린 성분이 손 소독제에 약 0.5% 정도 농도가 있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리세린 성분이 있다면 일단 보습 역할을 좀 해주는 거군요. 네, 보습의 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항균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습이 되면서도 항균 기능이 있는 성분이죠. 네. 그럼 이것 외에 세정제 소독 후에도 손에 바르는 크림을 발라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네. 실제로 그 손 습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요, 중간중간에 계속 보습제를 발라줄수록 손 습진이 적게 생기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보습제도 좀 가벼운 보습제가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가벼운 보습제를 사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실 때는요. 네. 그리고 이제 손 소독제를 바른 다음에도 또 보습제를 바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손 소독제를 완전히 말리고 나서 그리고 보습제를 바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 피부 습진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연고 처방을 받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연고나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까?
물론입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심해지신 분들을 많이 뵈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한 며칠 정도만 보습제를 열심히 발랐는데도 이 손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네. 이거는 이제 보습제가 아니라 약물 처방이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내원하셔서 이제 진료 받는 거 금방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진료 금방 받고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피부 연고를 그냥 바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습진인지를 네. 진단받은 후에 연고를 발라야 될 것 같은데 습진과 네. 비슷한 다른 원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습진이 아닌 다른 기존에 있는 뭐 건선이라든지 다른 질병이 재발했다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아마 본인의 기저의 피부 질환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좀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거나 병원 내원이 힘든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병원에 가셔서 빨리 진료를 받고 싶지만 지금 여의치 않고 지금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보습제를 가지고 있는 보습제를 바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보습제 중에서도 이 유레아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가 있습니다. 유래하요? 그래서 유레아. 유래아? 네, 요소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산인데요. 이 유레아가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이제 발라보시면 일단 보습 효과뿐만 아니라 어떤 증상 완화 그리고 각질 제거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단 증상은 심하고 보습제로 효과는 없는데 병원을 가시기가 좀 힘들다고 하신다면 보습제 성분 중에 이 유레아라는 성분의 보습제를 한번 더 발라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하는 요즘이라서 그런지요. 피부 가려움증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습해지니까 아무래도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거의 실제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2월 중순부터 거의 마스크 트러블, 마스크 피부염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급증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피부과에서 기존에 있는 여드름이라든지 아토피가 악화되는 거는 뭐 지금 물론이고요. 평상시에 피부가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들도 마스크에 의해서 이제 피부 자극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휴지나 수건으로 마스크로 갈아주는 입 주변을 닦기도 네, 하는데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주변으로 빨갛게 피부가 자극되기도 하고 또 뾰루지나 여드름이 심해졌다는 말도 합니다. 네. 일단 마스크 때문에 뭔가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여드름, 그러니까 여드름. 트러블이 악화되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의 염증, 그러니까 피부염이 생기고 자극이 돼서 악화되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드름 쪽으로 가냐, 피부 자극 쪽으로 가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 이 둘의 대처 방법이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아. 그래서 마스크 후에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둘 중에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겠죠. 네.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격리 중이거나 아니면 병원 방문이 좀 힘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피부 자극일 것이라고 염두를 해주시고 여드름 쪽보다는 네. 그래서 자극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일단 대처를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스크를 귀에 걸다 보면은요. 귀 네, 쪽으로도 가려움증이라든지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건 네, 또 네. 마찰 때문에 오는 염증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사실 뭐 귀라든지 코 등 이런 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마스크가 닿는 압력이 높을수록 그 피부 손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귀에 거는 타입의 마스크가 아니라 이 끈으로 묶어서 뒤에서 묶는 끈으로 아, 이제 뒤에서 묶는 끈으로. 타입의 예. 네네 이제 그런 마스크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그 스트랩 자체가 너무 좁고 이렇게 끈 같은 게 말고 넓은 그 스트랩이 넓은 마스크를 쓰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마스크의 모양을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을 경우에는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마스크의 착용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얼굴 크기에 맞는 사이즈의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서 이 압력 그 마찰을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즘은 마스크를 오래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오는 얼굴 주변의 피부 자극이라든지 염증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스크를 썼을 때는 화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화장을 꼭 하지 않는 게 좋군요. 네, 네. 그래서 그 마스크가 닿는 뭐 입술이라든지 양볼 턱에는 색조 메이크업을 피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크림, 너무 찐득찐득한 보습제를, 이게 혹시 건조해질까봐 크림을 많이 바르시고 마스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네. 이러면 그 마스크 공간 안에 습도가 훨씬 높아지면서 피부 트러블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크림이나 메이크업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면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시고 그 위에 의료용 마스크를 사용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그렇지만 병원에 좀 내원하시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면 처방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아주 약한 등급의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살짝 발라보시는 게 이제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여성분들 중에는 화장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입술 네, 바르는 일도 안 하시고요. 근데 네, 네, 그래서인지 또 입술이 건조하다는 말도 네, 합니다. 이거는 각질이 네. 생기는 건가요? 입술 건조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그, 여러 가지 화장을 안 하고 밤을 뭐 그런 것도, 화장을 안 하고 보습이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 마스크를 쓰다 보면 약간의 저산소증 때문에 호흡이 좀 답답하게 아,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것으로 좀 모자라서 입으로 이제 구강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건조한 공기가 입술에 바로 닿으면서 입술이 더 건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판테놀이라는 성분을 발라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판테놀. 네, 판테놀이요? 네, 판테놀은 판테놀. 비타민 B5번에서 추출되는 성분이 이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B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이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보습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때문에 입술이 건조해지고 입술에 각질이 쌓이는 경우에 이 판테놀 성분의 보습제 또는 판테놀 연고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중에 약국에서 파는 뭐 립밤 같은 걸 발라주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립밤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분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 조금 더 빠른 효과를 좀 기대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외선은 어떨까요? 마스크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게 되긴 하지만 자외선 네. 차단제는 발라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마스크가 안 닿는 부분은 당연히 똑같이 바르셔야겠고요. 네. 또 마스크 자체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한 색일수록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의료용 마스크의 원료인 이 부직포를 만드는 폴리프로필렌이 자외선을 어느 정도 쐬이게 되면 이 입자를 걸러내는 이 필터 효과가 불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외에서 자외선 차단의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되면 오히려 고유의 마스크의 필터 효과를 떨어뜨리기 아, 때문에 네, 권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실외에서 너무 이 마스크를 오래 쓰셨다면 실내에서 실제로 어떤 그 비말을 차단해야 되는 아주 밀도가 높은 실내에서는 새 마스크를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절이 어느새 봄인데요. 봄철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한 피부 관리도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네, 사실 지금 뭐 봄의 꽃가루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이유가 이제 외부 활동이 자제되고 또 마스크와 이제 손 씻기 개인 위생이
높아지면서 이제 봄철마다 있었던 여러 가지 비염이나 알러지에 의한 피부 질환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의 위생 그리고 개인의 면역력을 좀 챙기시면서 이 바이러스와 그리고 봄철 알레르기를 동시에 이제 예방하는 그런 생활 습관 실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 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